네, 총리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태국 매체의 허위 보도를 엄중 항의하고 보도 삭제를 요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태국 언론 매체인 탄센 타깃이 한 SNS 게시물을 인용해서 한국 총리가 태국 정치인 7명이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에 연루돼 있다고 언급했다는 요지의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출처는 김 총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SNS 페이지로 확인됐습니다. 주 태국 대사관 요구로 이 매체는 즉시 기사를 삭제했고 정정 보도문을 게시했습니다. 총리실은 캄보디아 관련 현지 언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 정보에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사태로 과학기술 분야 공적 개발 원조 ODA 협력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과 한 유엔 개발 계획 UNDP 협력 3단계 사업 일환으로 시행 중인 캄보디아 국가 파일럿 사업 2양식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 사업은 캄보디아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메콩강 유역 4개국의 한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해 물과 식량, 에너지 분야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연구원은 캄보디아 스텅트랭주에 생활용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연내 이양 기념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번 달 중으로 캄보디아와 공동조사를 추진합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지 공동조사팀 구성을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 짓는 방안을 강력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정례간담회에서 이달 중으로 우리 경찰이 현장에 방문해 시신 부검과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피해자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대 대학생 A씨는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3주 만에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납치 사건은 과거 한 자릿수 때에 불과했는데 올해 8월까지 330건 가까이 발생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오늘 오전 유대행 주제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과 국제공조 강화 관련 논의를 위한 종합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오늘 오후 2시엔 국제협력관 주관으로 캄보디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5개국의 주재관과 인터폴 사무총국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도 이어집니다. 경찰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사망한 대학생의 부검 등 현지 조사 사항을 검토하고 신속한 현지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유가족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양자회담을 통해 현지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경찰청이 캄보디아 현지에 협력관 2명을 급파합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신고 대응이 보다 신속해질 전망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 우리나라 경찰관 2명이 추가 파견됩니다.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선발한 건데 이르면 이달 안에 출국해 현지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캄보디아 현지엔 기존 3명에 더해 우리 경찰 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정부는 애초 계획했던 코리안 데스크 대신 캄보디아와의 합동 대응 TF를 통해 추가 경찰 파견 규모와 시기, 운영 방식 등을 협의 중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코리안 데스크가 아니라 저희가 TF를 양측이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의 범위나 깊이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는 해외 신종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인터폴을 비롯한 해외 공조 인력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 프랑스 리옹에 있는 인터폴 본사에 1명을 추가 파견한 경찰은 내년엔 시도청 공조 담당 인력을 22명에서 47명으로 2배 넘게 늘릴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등에 추가로 인력을 파견할 의사는 충분하다며 증원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경찰은 캄보디아발 범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송환된 64명 피의자 대다수를 구속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는 한편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의 공범도 검거했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단에는 재외국민 실종, 납치, 감금 TF가 마련됐는데 캄보디아 외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발생한 유사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캄보디아 범죄단체의 배후로 의심받는 프린스 그룹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캄보디아를 비롯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청이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경찰은 초국경 합동작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의 경찰 수뇌부가 모인 회의장. 가운데 자리엔 우리 경찰이 자리했습니다. 인터폴, 아세아나폴 같은 국제경찰기구를 비롯해 캄보디아, 미국 등 8개국이 참여한 국제공조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우리 경찰이 주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식 플랫폼이 꾸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협의체가 신뢰와 행동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청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최근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한 국경을 초월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범죄단지 척결을 위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실시간 공조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캄보디아에 여전히 상당수 한국인이 납치, 감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작전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조협의체를 구성한 경찰은 해외 범죄 현장에서 초국경 합동작전도 추진할 방침으로 다음 달 중 서울에서 국제경찰기구 및 주요 공조국들과 작전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사기 범죄 등에 가담한 한국인이 1,000명에서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2년 전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고문으로 숨진 20대 대학생 박모 씨. 국가정보원은 국회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당시 사건 발생 사흘째에 관련 정보를 최초 입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8일 만에 피살 사건 주범을 확정지어 현재 추적 중입니다. 특히 국정원은 이 사건의 주범이 재작년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총책으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주범의 행적 및 연계 인물 등을 캄보디아 측에 즉각 지원하고 체포를 위해서 추적 전담반을 추가 파병하는 등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각종 온라인 사기, 이른바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규모는 1,000명에서 2,000명으로 국정원은 추산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당국이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검거한 스캠 범죄 피의자 3,000여 명 중 한국인이 57명에 달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국내 송환자들도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이걸 캄보디아로 들고 가서 범죄 조직에 이 대포 통장을 전달하면 억류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단지는 50여 곳, 범죄 가담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국정원은 청년들이 현지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단 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인신매매와 감금 등 범죄 혐의로 국제 제재 대상에 오른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계좌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전북은행, 우리은행 등 5곳이 프린스그룹과 52건, 약 1,97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이 1,21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도 국내 금융회사 현지범인 4곳에 912억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불법 감금 등 각종 범죄 배후로 지목돼
미국과 영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자금이 국내 금융사의 현지 법인 계좌에 900억 원 넘게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 제재 이후 동결 조치가 이뤄졌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온라인 사기 등 각종 범죄의 배후로 지목된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거대 기업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자금 일부가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사 현지 법인 5곳이 프린스 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 규모는 약 1,9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9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현재까지 국내 금융회사 현지법인 4곳 계좌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은행이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 우리은행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은 미국 해외자산통제국 OFAC가 프린스그룹 제재를 결정하자 해당 계좌를 곧바로 동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국내 은행이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되는 등 직접적인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도 뒤늦게 프린스그룹과 관련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금융 외환 출입국 제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제재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이미 범죄 정황과 피해를 인지하고서도 국제제재가 발표된 뒤에야 대응에 나선 뒷북 조치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번 동결 자산을 바탕으로 범죄 이익 환수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걸로 알려진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이 자취를 감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최고 실세 훈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프린스 그룹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으며 천즈 회장을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동원된 캄보디아 푸놈펜 인근 범죄 단지인 태자 단지도 프린스 그룹이 운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